이 적폐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서 처음에는 적폐 세력하면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권을 탄생한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겨냥하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확장되면서 범위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확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여러 가지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적폐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면 문 후보로서는 계속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질문이 나오면은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피하잖아요. 저렇게 행위적으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억지로 그 등까지 돌리면서 회피한다는 저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약점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인권 씨 문제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지적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적폐라고 보는 당신들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따끔한 말을 해달라는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좀 미온적인 반응을 지금 어저께도 똑같이 내놨잖아요. 저는 어제 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게 이건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안 후보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더 이제 잡아 끈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문 홍준표 후보의 후보는 또 두 분끼리 얘기 나누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문 후보 입장에선 피하고 싶었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한 번 더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원께서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어저께 그 생방송 TV 토론의 백미라고 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네, 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스처, 그 다음에 아주 생생하게 드러났잖아요. 그 말을 피하고 싶으면서 고개까지 이렇게 온몸을 돌리면서 홍준표 의원한테 이제 후보한테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 아니 두 분이 얘기하시라고. 두 분이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말 이전에 어떤 제스처, 몸짓으로 저 어떤 생방송의 묘미가 그대로 드러난 부분인데 준비를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후보는 준비를 하고 왔고. 문 후보는 좀 예상 밖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전인권 씨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돌렸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니다. 나는 이 사고의 다양성을 중요하고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좀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으면 훨씬 더 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거는 질문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인권이 얘기한 거는 나중에 양념 얘기를 하기 위한 그냥 전조였는데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제일 좀 기분 나빠가 하는 것이 말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말 한마디 꺼냈는데 끊어버리고 한 거는 토론으로서는 뭐 그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인권 하루 만에 적폐 가수가 돼버린 전인권 씨가 어제 오후에 이 마당에 그냥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하고 지지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 적폐 논란에 휩싸인 전인권 씨의 반응도 오늘 취재를 해봤는데 잠깐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 대립각 세우고 상대의 흠집만 잡으려는 분열의 분위기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 들국화 때는 늘 맑고 깨끗한 노래만 불러야 한다고 제안하는 어두운 시절을 경험해서 이제 문화예술인들도 정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며 지지 후보도 밝힐 수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 후보가 1차 토론 때도 참 잘 못했는데 적폐 부분이 나왔을 때는 막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퍼부은 느낌이었고 어제도 그랬는데 저건 이게 뭐 선거 전략의 면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느낀 게 엊그제 그 JTBC 손석희 그 앵커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경질하라고 압박했다고 홍석현 전 회장이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때 말한 게 권력 자본뿐 아니라 다중의 위력 앞에서도 언론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다중의 위력이란 말 우리 평소에 잘 쓰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썼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지금 전인권 씨에 대한 요 부분을 보니까 결국 이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말하자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뭐 서로 이제 주고받습니다만 아무래도 화력이 딸리다 보니까 뭐 인터넷 상에서는 특히 이제 공격을 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편 어제 심상정 후보가 사드와 관련해서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세를 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 홈페이지가 네티즌 폭주로 접속이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백미는 국보법 폐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약간 좀 피해가면서 특정 조항만 개정하게 되는 얘기를 하니까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국보법에 관한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좀 뼈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뭐 사실관계 확인된 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정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그리고 지금 뭐 트위터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사실상 심상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어제 저 장면에서 뭐가 생각났냐면은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갑자기 아니 꼭 이정희를 보는 것 같아. 주적은 적인데 왜 나를 공격해요? 라고 몇 번을 1차 토론에 2차 토론에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좋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역으로 봤을 때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다 그래서 아니 이보세요. 주적은 적인데 왜 나를 공격하세요? 라고 생각했다라면 이건 엄청난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5명의 후보가 나와서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해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정체성에 맞게 정책 공약에 맞는 부분들을 요목조목 짚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들과 유권자들에 대해서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보는데 이게 적어도 우리 편에 대해서 뼈아픈 대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좀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건 자제해야 되는 적폐 중에 적폐인 거죠. 진행자로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어제 국보법 폐지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폐지가 아니라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문재인 후보는 밝혔다는 것과 또 정의당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이 문재인 지지자들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면서 김원동 전 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어저께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했어요. 예.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지난 4년 전에, 지난 대선 때는, 그때 4년 반 전이죠. 그때 대선 때는 이렇게 그 이정희 후보가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사실상 굉장히 돕는 입장에 섰잖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하고. 그런데 이번엔 왜 이렇게 다르냐.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진짜 이번에는 당시 이정희 후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 보면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따져서 묻고 사드의 입장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야, 같은 그래도 진보 진영 아니냐 좀 약간의 노선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하느냐에 대해서 또 보수 유권자들 중에는 또 그걸 흥미롭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는데 또 왜 다르냐 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양자 대결 구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정희 후보는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의 싸움에서 나는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는 마음이 아마 진보 지정을 돕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가 있고 지금은 근데 워낙 그리고 양강이긴 하면 다자구도니까 그런 게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자기도 득표를 좀 높여야 선거 보전 비용의 절반이라도 10% 이상 득표야 절반이라도 보전 받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굉장히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로 시간상 저희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